강의 구성은 기본 전기 회로 요소에 대해서 배우고요. 직류, 교류, 자기, 전기회로 법칙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전기 요소예요. 일단 전기 회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예, 회로를 구성을 하고 그 회로가 동작을 하려면 전류와 전압이 인가되어야만 그 회로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은 가장 기본적인 전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류는요, 일단 정의를 해보자면 도체의 단면적을 통해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전선이 있다고 할 때, 도체가 있다고 할 때, 이 단면적을 통해서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류, I라고 기호로 쓰는데요. 전류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발열작용, 그 다음에 화학작용, 자기작용 이런 것들이 동반되게 돼요. 발열작용이라는 것은 뒤에 배우겠지만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열에너지를 발생시키죠. 예, 그리고 화학은 예를 들면 전기분해 같은 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기분해를 통해서 어떤 어떤 그 금속이 전기분해가 되죠. 이온화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작용,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항상 같이 유도가 됩니다. 예, 그런 자기작용이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류는요, 다이렉트 커런트, 전류는 우리가 영어로 커런트라고 씁니다. 예. 그래서 커런트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전류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류는 직류와 교류, alternating current, direct current. 그래서 앞자를 따서 DC, AC라고 부릅니다. 직류는요, 우리가 건전지를 보면 시간이 축이 있고 전압축이 있다면 1.5V 쭉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DC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20V가 있고 마이너스 220V가 있다.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얘는 교류입니다. 예. 우리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가정용 전기가 AC에 해당하죠. 자, 그렇다면 전압은 뭘까요? 전압은 말 그대로 도선에 흐르는 전자의 전기적인 압력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면 물을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전기의 압력이 그만큼 높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V냐, 3.3V냐, 4.5V냐, 그러면은 건전지를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하면, 자, 전압이 이만큼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압력이 예를 들어 여기 물이 이만큼 차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요만큼일 때와 요만큼일 때 물의 압력이 다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구멍이 뚫어가지고 쭉 셀 때 여기까지 있을 때와 2개 쌓았을 때, 물탱크를 3개까지 쌓았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압도 도선에 흐르는 전자의 전기적인 압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우리가 전위차라고 해요.
전위차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위차는요, 전압의 위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위차는 자 여기는 어떨까요? 자 여기는 0V겠죠? 그리고 여기는 1.5V, 여기는 3.0V, 여기는 4.5V예요. 그쵸? 예. 그러면 1.5V라는 거는 자 우리 건전지 자 1번 건전지, 2번 건전지, 3번 건전지를 볼 때 각각은 1.5V죠. 그쵸? 1.5V, 1.5V. 예. 그런데 얘를 이렇게 세워놨더니 4.5V가 되는 거잖아요. 4.5V는 어디를 기준으로 4.5V예요? 0V를 요 바닥을 기준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4.5V예요. 그쵸? 그럼 2번 건전지까지는 3V죠. 3번 건전지만 볼 때는 1.5V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0V를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기준을 내가 기준을 내가 여기다가 잡아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으로 요만큼은 얼마예요? 1.5V죠. 요만큼은 얼마예요? 두 개 합치는 거니까 3V죠. 그럼 여기는요? 0 밑으로, 여기를 0으로 내가 보겠다고 했으니까 밑으로 내렸으니까 0 마이너스 1.5V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으로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5V가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5V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V가 되겠죠. 그쵸? 예, 그때 그 기준이 0V고요. 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전압의 위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건전지가 있을 때 어디에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전위차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 전기를 흐르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힘. 영어로는 electric motive force. 예, 전기의 어떤 원천이 되는 힘이라고 해서 EMF,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는요, 전기 요소는 단순히 전류와 전압만 가지고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 전기 소자들이 있게 됩니다. 예, 소자들이 있게 돼요. 이 소자들은 크게 수동형 소자와 능동형 소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동형 소자는 자,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자, 저항은요, 무언가 저항한다, 우리 그러죠. 무언가 못하게 막는,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저항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 전기에서의 저항의 역할은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소자, 잘 흐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소자가 저항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병목이 있다고 해서 하나만 빠져나간다고 하면 요만큼 여기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류가 흐르면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발열작용. 얘는 열로 날아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항은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열을 내면서 그 전류를 소모하는 저항이에요. 네. 자, 그리고 커패시터는요. 커패시터는 뒤에 또 나오겠는데 얘는 건전지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도체 사이에 전류가 인가가 됐을 때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러면 여기는 요 안에 전해질이라는 물질을 채워 놓고요. 여기다 전압을 딱 걸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니까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딸려오겠죠.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플러스가 딸려오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전위차가 생기죠. 예. 그래서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를 커패시터라고 해요. 인덕터는요, 코일이에요, 코일. 전선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네,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전류가 얘는 교류로 흘러야 됩니다. 교류로 흘러야 되는데, 흐르면 여기에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인덕터는 코일을 감아 놓은 스프링처럼 감아 놓은 형태의 전선을 말하는데 그 전기 에너지를 전기적 소자로 저장하면 커패시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형태로 저장하면 인덕터예요. 예. 자, 얘네들은 어떤 추가적인 전원이 필요 없어요. 전원이 인가 안 됐다고 저항이 아닌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저항이에요. 그쵸? 커패시터가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커패시터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 커패시터가 전기가 인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커패시터가 아니냐? 아니죠. 커패시터죠. 그쵸? 변함이 없죠. 인덕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전원이 필요 없고요. 얘네들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의해서 얘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동 전기 소자라고 하고요. 패시브, 수동이란 뜻이죠. electric element 해가지고 수동 전기 소자라고 합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수동 전기 소자는 뭐가 있다?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가 있다. 자, 그러면 능동형 전기 소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걸 영어로 풀었으면 능동이니까 액티브가 됩니다. 전기 소자는 똑같이 electric element가 되고 액티브 electric element에서 능동형 전기 소자예요. 자, 능동형 전기 소자는요. 수동형 전기 소자는 그 특성이 그냥 정해진 대로 가죠. 그렇죠? 그런데 능동형 전기 소자는요. 입력과 출력이 있어요. 특징이. 입력과 출력이 있고요. 전기를 가하면 어떤 입력과 출력의 어떤 관계, 예를 들면 뭐 이런 OPM프가 있다고 할 때 얘가 증폭기인데 뭐 곱하기 2 하는 증폭기라고 하면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는 거죠. 어떤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수동 소자에는 이런 게 없죠. 그렇죠? 뭐 출력이 바뀐다거나 뭐 내가 설계를 해서 바꾼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전원이 가해져야 작동을 해요. 예. 그러면 전원이 가해지기 전에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예. 전원을 받아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받아서 요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소자는 전원이 없어도 얘가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데 능동 소자는 전원이 반드시 인가되어야만 그 특성이 발현됩니다. 예, 그것을 능동 소자라고 해요.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써서 어떤 신호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 이런 1V를 넣었더니 2V가 나온다든지. 근데 전원을 넣지 않으면 여기 아무리 신호를 줘도 출력이 안 나간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뭐 다이오드 뒤에 나올 겁니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연산증폭기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동 전기 소자는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능동형 전기 소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연산증폭기 등 반도체 소자들이 대부분 능동형 전기 소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기 회로를 이루는 요소 중에 전원이라는 게 있어요. 전원은 말 그대로 전압, 뭐 건전지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방 안에 있는 전기,
또 전원이 되겠죠. 근데 전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 형태로 나타냈을 때의 전압 소스를 전원을, 전류 형태로 나타냈을 때를 전류원이라고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건전지가 건전지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1.5V 전압원이죠. 그러면 1.5V의 전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항 표시가 이건데 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예, 이걸 전압 형태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전압원이 돼요. 그런데 얘를 예를 들어서 뭐 0.5A의 전원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원이 나간다고 하면 얘는 전류원이 돼요. 그러니까 전원을 전압으로 표현하면 전압원이 되고요. 전류로 표현하면 전류원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상적으로는 전원 건전지 안에도, 자, 예를 들면 여기 안에 전원 소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실제로도 전원 이렇게 안에 보면 전액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금속을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원이 흘러나갈 때, 전류가 흘러나갈 때 저항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저항. 전기가 철을 통과해야 되니까 저항이,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인덕턴스나 커패시턴스 뭐 이런 거 나중에 나옵니다. 예, 커패시터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게 커패시턴스고요. 인덕터의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인덕턴스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상적으로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요 교과 내용에서는 이상적인 전원으로 하고 내부 저항을 고려해야 될 때는 반드시 그쪽에 아마 언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로 전기 회로를 쭉 배웠는데요. 우리가 보면 회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그림으로, 자, 220V에 우리가 스탠드를 꽂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회로도를 방에, 자, 220V에 해서 스탠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여기 220V 이렇게 쓰고 얘 뭐 60W짜리 뭐 전구를 꽂았다, LED를 꽂았다, 안 되잖아요. 회로도 우리는 기호를 써야 돼요. 엔지니어니까. 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저항은요, 이렇게 톱니처럼 쭉 와서 톱니처럼 이렇게 나타내요. 이걸 저항, 그리고 저항은 레지스터거든요. 그래서 R이라고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낸 것을 보면 이건 저항이구나,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커패시터는요, 그래서 C로 나타내고요. C로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예, 이렇게도 나타내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인덕터는요, 코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코일, 이렇게 감아놓은 것처럼. 기호는 L이라고 쓰고요. 전압원은 자,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려요. 그럼 이거는 전압 형태, 전압으로 몇 볼트구나, 10볼트구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전류원은 이렇게 동그라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전압원인데 화살표를 하면 전류원이 돼요. 이렇게 몇 암페어, 뭐 2암페어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 DC만 나와 있는데 AC는 전압원을 V가 직류 전압원이다. 그럼 VDC 이렇게 쓰고요. 교류 전압원이다. VAC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랬던 스탠드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자, 회로도 220V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VAC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전구는 저항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얼마?
몇 옴, 뭐 나중에 나오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도를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직류다 그러면 직류 전원을 뭐 우리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고, 전구는 보통 저항이에요. 그렇죠? 저항은 전류가 흐르면서 열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열이란 건 곧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 그대로 열을, 온도가 상승하는 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빛 에너지로 만약에 발산을 한다면 그것은 전구가 되죠. 그것도 저항이에요. 저항을 이렇게, 아니죠, 제가 잘못 그렸네요. 저항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전원 표시가 직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예. 여러분 이 거꾸로 쓰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긴 쪽이 플러스다.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리고 뭐 A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 이 뭐 110V, 우리는 뭐 220V죠. 이렇게 모터 이렇게 했는데, 모터도 결과적으로는 뭐 저항 인덕터, 코일 인덕터 저항인데, 네,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DC가 이렇게 하고 저항은 이렇게 해서 그 사이를 선으로 이어준 거, 전선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주면 이것이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기호들 이용해서 여러분들 회로 작성할 수 있겠죠? 예, 저항, 커패시터, 예를 들면 뭐 커패시터 여기 넣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병렬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코일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전원으로, 전류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회로도를 꾸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각각 그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전기 회로는요, 회로 중에 우리 수동소자 있었죠? 수동소자가 저항과 커패시터, 그 다음에 인덕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항은 우리 R이라고 R을 기호로 쓰고, 심볼을 쓰고, 기호는 이렇게 톱니 모양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리고 커패시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열로 소비하는 소자예요. 소비소자예요. 소비소자. 그 저항을 어떤 것들 이렇게 보면 우리 이렇게 막 뜨끈뜨끈 열이 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열을, 그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열을,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비한 에너지가 열로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 저항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하의 이동, 전하의 이동이 전류예요. 그 전류를 방해하는 소자가 저항입니다. 그리고 커패시터는요, C라는 심볼을 쓰고요. 기호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전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동소자가 커패시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덕터는요, 코일을 감아 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인덕터는 자기장의 형태, 커패시터는 전기장입니다. 인덕터는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동소자, 둘 다 수동소자죠. 내 공통점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덕터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건 뒤에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물리학 시간에 배웠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뒤에 다시 나올 때 설명을 하도록 하죠. 네. 자, 그리고 커패시터는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커패시터는 전류를 교류 성분은 통과하지 못해요. 예. 커패시터는 교류 성분은 통과하지 못하고 직류 성분, 직류만 통과할 수가 있어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류에 만약에 교류에 커패시터를 달아놨다 그러면 얘는 흐르질 못해요. 예. 대신에 직류는 흐르겠죠. 그리고 인덕터는요, 반대로 이 인덕터는 교류는 통과가 되고요. 교류는 작동을 하고요. 직류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예, 직류에서는 그냥 코일 말아놓은 전선을 말아놓은 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인덕터의 역할, 즉 자기장의 형태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은 못해요. 예, 언제? 직류가 인가됐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거는 에너지 저장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는 전압을 승압 또는 강압. 승압은 올리는 거고요. 강압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했다 그러죠, 우리가. 그럼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강압, 강우. 그럼 비가 내리는 걸 강우라고 하죠. 내려가는 걸 강압입니다. 그래서 승압기, 강압기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는 아직도 110V를 써요. 우리는 220이지만 그럼 미국에서 들어온 직구 제품이 있다. 그러면 220V로 올려서 써야 되죠. 그러면 이때 변압기, 승압기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 걸 쓰다가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 아니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강압기가 필요한 거죠. 강압기. 220V를 꽂아서 110V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반대는 우리가 220V 제품을 미국에서 가서 쓴다. 그럼 승압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110V를 220으로 바꿔주는 거는 그런 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변압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그 전기 회로를 이루는 요소로서 부하와 접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부하는 이제 로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하는 전기 에너지를 주로 이제 소비하는 회로 요소를 부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까 회로들 그렸던 좀 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 스탠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220V의 교류를 전기 에너지를 이 라이트에서 다 소모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 라이트가 부하예요. 부하. 회로에서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부분이 부하입니다. 부하. 예. 보통 문제가 나오면 부하 저항에 흐르는, 보통 이게 저항이죠. 그러니까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럼 부하가 무엇이냐? 그 회로에서 최종적으로 그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접지예요. 접지. 예.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네. 그라운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회로에서 전압이 0인 부분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회로에서 아까 제가 전위차를 설명할 때 이렇게 전위차를 설명할 때
건전지 이렇게 0V 기준 전압을 얘기했죠. 기준 전압. 기준 전압이 다른 말로는 접지입니다. 예. 그러면 접지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가 1.5V, 1.5V, 1.5V라면 얘는 1.5V, 얘는 3V, 얘는 4.5V가 되는 것이죠. 그쵸? 예. 대신에 내가 접지를 여기다 연결을 했어요. 기준 전압 여기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3V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로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 그 전압을 그 점을 우리가 접지 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라운드라는 건 땅이죠.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해수면, 뭐 예를 들면 해발, 해수면에서 뭐 얼마큼, 뭐 해수면에서 밑으로 얼만큼, 수심이 얼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그라운드 땅, 그 땅의 위치를 우리가 땅의 위치가 아니고 그 기준이 되는 점을 우리가 접지, 회로에서는 접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네. 접지 표시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그림 잠깐 보면서 부하 설명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전원 소스가 전압 소스든 전류 소스든 전압 소스가 있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수동소자인 저항을 통해서 열이 나든 빛이 나든 어쨌든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에너지 소모하는 부분을 부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접지는 자, 우리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회로가 아까 보였던 이렇게 회로도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그림이 없어도 접지 표시가 없어도 요 마이너스 쪽에 접지가 있구나. 그리고 요 그림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접지가 두 개가 따로 하고 이렇게 연결 안 해줬네요. 이렇게. 그쵸? 그럼 이거 회로도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는 0V잖아요. 여기도 0V죠. 그러면 두 개가 이어진 거나 안 이어진 거 똑같은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이 회로나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다음 학기에 전자회로를 들을 텐데요. 전자회로에 들어가면 회로도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조건 다 회로도로 그려지니까. 그때 뭐 밑에 있는 그림처럼 표시된 그림도 있지만 위에 있는 그림처럼 표시된 회로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개가 같은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2학년 2학기 때 전자회로 실습이라는 전자회로 실습을 할 텐데요. 전자회로에 대해서 과목명은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전자회로에 대해서 실습을 할 텐데 그때도 이제 이 회로를 보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회로도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 같은 그림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회로를 구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개는 같은 의미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앞에서 나왔던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굉장히 중요한 전기회로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 저항을 가지고. 네. 자, 저항은 뭐였어요? 전기 에너지를 열로 소비하는 소재였어요. 즉, 전기 에너지를 소비해서 열을 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회로도를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회로도를 보면 얘가 전압이면 전압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 자,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전자들이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전선을 딱 연결해주면 이 전자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전자와 전류의 흐름은 반대거든요. 예, 전자는 마이너스고, 예,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니까, 예, 어쨌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전류가. 그러면 저항을 통과하면서 얘가 이 에너지의 일부를 열로 소모해 버리죠. 그러면 자, 여기 저항 R과 여기 전압 V와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있죠. 그럼 여기 뭔가, 자, 저항이 만약에 크면 전류가 조금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 전류 요 전과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하의 이동이 어쨌든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이때 1번 에너지와 2번 에너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관계가 V, I, R로 나타나요. 그것이 오음의 법칙이에요. 오음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법칙인데요. 자,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자, 이 오음의 법칙이 뭐냐면, 전압과 전류는 저항을 매개로 서로 선형 관계를 가진다. 자, 전압과 전류는 저항을 매개로 서로 선형 관계에 있다 라는 것이 오음의 법칙입니다. 즉, 수식으로 나타내면 V는 IR이에요. R은 상수죠. 수동소자, 상수. 그리고 전류는 전압과 전류는 R을 매개로 서로 비례관계에 있어요.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I축, V축이면, 자, 선형관계, 이렇게 선형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선형관계 이렇게. 예. 그러면 뭐예요? 요 R은 우리는 Y는 AX일 때 I가 X고 Y가 V는 R이 기울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의 요 기울기, 선형관계의 기울기가 R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회로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1V의 전원이 인가됐을 때 회로에 1A의 전류가 흐른다면 저항은 1ohm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단위는 아직 전부 다 설명을 안 했는데, 잠깐만요. 우리 단위가 나왔던가요? 단위가 안 나왔네요. 그쵸? 예, 단위가 안 나왔어요. 예. 자, 여기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전압의 단위는 뒤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예, 그 볼트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볼트고요. 전류는요, 암페어예요.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유명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그리고요. 저항은 오음이에요. 오음. 예. 그 로마자 무한대인 오음, 오메가를 뜻하는 오음. 그래서 영어로는 오음 이렇게 쓰고요. 예.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 관계에 있다. 전압과 전류가 저항을 관계로, 그 매개로 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쉬우면서도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V는 IR 이렇게 V는 IR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러면 전류는 뭐예요? R분의 V가 되고요.
그쵸? R은 I분의 V가 되겠죠. 그쵸? 예, 당연히 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전압과 전류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인 그 저항은요,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회로에서 많이 쓰는 형태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카본 컴포짓으로 만든 저항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인데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동그란 거죠.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이제 둥글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입체적으로 그래서 큰 저항값이 클수록 커지죠.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가지 형태를 되게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기둥 안에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어요. 띠 이렇게 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저항이 얼마짜리 저항이구나, 몇 옴짜리 저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런 형태의 저항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이렇게 아까 그 이 저항이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요 사이즈가 한 7mm 정도 될까요? 1cm가 안 되는 길이를 갖고 있어요. 이 메탈 카본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메탈 필름 저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요런 칩 저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한 2에서 3mm 정도? 뭐 이거는 더 1mm 정도? 뭐 이렇게 굉장히 작은 칩 형태의 저항을 우리가 칩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가 뭐 종류가 많겠죠. 뭐 몇 옴짜리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회로 기판에 그 크기를 작게 해서 만들 때 이런 칩 저항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들이 이제 칩 저항 어레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 저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실제 이제 네트워크 저항인데요.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저항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내가 여기 오고 이렇게 쓸 때와 이렇게 쓸 때,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쓸 때와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쓸 때가 이제 다 저항값이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조정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심 형태, 이렇게 꼽는 형태가 있고, 그 이제 표면에 반도체 형태로 이렇게 납땜하는 이런 형태도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 외에 용량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파워 저항, 그러니까 열을 굉장히 많이 나는 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저항. 뭐 와트가 좀 나중에 배우겠지만 와트가 높은 저항. 뭐 이런 것들, 시멘트 저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와이어가 이렇게 감겨 있는 저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납으로 되어 있는 저항, 그다음에 뭐 이 안에 이제 납 저항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저항들을 우리가 맞게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은 거의 아마 이 메탈 필름 저항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저항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